꽃 피는 계절 5월. 색색의 꽃들이 눈을 즐겁게 하지만 반대로 우리 눈을 괴롭히기도 하는데요. 미세먼지, 건조한 날씨에 꽃가루까지 더해져 봄철 안과 질환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봄철에 꽃가루나 아니면 황사 미세먼지라든지 풀잎이라든지 그런 것들, 아니면 동물의 털 같은 것들이 이제 아무래도 봄, 가을철에 그런 것들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황사 가득한 봄바람이 불면 눈에 직접적인 자극이 되는데요. 눈이 쉽게 피로해지거나 가렵고 충혈되는 증상으로 안과를 찾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눈 가장자리, 가려움증을 동반하는 알레르기성 결막염에 눈이 건조하고 뿌옇게 보이는 안구 건조증까지. 심각한 안 질환은 아니지만 치료 시기를 놓치면 시력이 저하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건조한 대기 환경과 햇빛이 강렬한 요즘 시기. 현대인의 눈 건강을 위협하는 대표적인 안과 질환. 알레르기성 결막염과 안구 건조증을 어떻게 예방하고 치료해야 하는지 온에어 닥터스에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빛의 자극을 받아 물체를 볼 수 있는 감각기관인 눈은 외부 환경에 직접적인 영향을 많이 받는데요. 봄에는 강한 자외선 노출이 증가하고 건조한 날씨에 꽃가루, 황사, 미세먼지가 증가하는데요. 기온차로 인한 면역력도 떨어져 알레르기성 결막염과 안구 건조증이 발생하기 쉽습니다. 이와 더불어 컴퓨터와 스마트폰 같은 전자기기 사용이 증가하면서 현대인의 눈 건강에 적신호가 켜졌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통계에 따르면 꽃가루 등 알레르기 항원이 증가하는 봄부터 알레르기성 결막염 환자는 꾸준히 증가했습니다. 또한 안구 건조증 환자도 매년 급증하는 모습인데요. 이는 전체 인구 20명 중 1명 이상이 안구 건조증을 겪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알레르기 결막염은 크게 나눠서 이제 두 가지 일단로 나뉠 수가 있는데요. 이제 계절성, 그다음에 통년성이 있습니다. 계절성은 우리가 특정 계절에 나타나는 원인은 주로 꽃가루나 미세먼지나 아니면 풀잎, 그다음에 곰팡이 그런 것들이 원인이 되고요. 그리고 통년성 알레르기 결막염은 1년 내내 증세가 비슷하게 나타납니다. 그거의 가장 대표적인 원인은 진먼지 진드기, 우리가 이불이나 베개, 침구에 있는 그런 진먼지 진드기가 가장 중요한 원인입니다. 알레르기 결막염이 오래 지속되면 안구 건조증을 유발을 할 수가 있고요. 반대로 이제 안구 건조증이 있는 사람들이 이제 눈물이 부족하기 때문에 똑같이 알레르기 유발 물질이 노출됐을 때 증세가 훨씬 더 심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서로 이제 물고 물리고 하는 그런 관계에 있습니다. 일상생활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대표적인 안질환. 알레르기성 결막염이 발생하면 안구 건조증도 함께 동반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두 질환 모두 건조한 봄철 많이 발생하고 눈이 뻑뻑하고 따가운 느낌이 나는 등의 공통된 증상을 보입니다. 우리 눈의 결막은 눈꺼풀의 안쪽과 안구의 가장 바깥쪽을 덮고 있는 얇고 투명한 점막을 말합니다. 결막의 역할은 눈물의 점액층을 생성하고 외부 물질로부터 눈을 보호하는 기능인데요. 결막은 외부에 노출돼 있기 때문에 다양한 미생물들이 침범하기 쉽고 염증이 흔하게 발생하는데요. 특정 알레르기 유발 물질에 의한 반응으로 생긴 결막의 염증을 알레르기성 결막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눈에는 눈물막이라는 방어막이 있어 눈을 촉촉하게 유지시켜 안구를 보호하고 눈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는데요. 안구 건조증은 눈물막을 이루는 세 층의 균형이 깨져서 눈물막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기능이 떨어져서 발생하게 됩니다. 대부분은 이제 노화 퇴행 과정의 일부입니다. 근데 그 과정이 좀 일찍 나타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모든 수술이나 그런 것들이 우리가 그 상처를 유발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상처 치유 과정이 바로 그 염증 과정입니다. 그래서 그 과정은 또한 안구 건조증을 유발하기 때문에 모든 라식, 라섹이나 백내장이나 다른 어떠한 그런 안과 수술을 했을 경우에는 안구 건조증이 필연적으로 많이들 나타납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시간이 지나면서 보통 두세 달이 지나면 대부분 호전되는 게 특징입니다.
평소 눈이 시리거나 이물감이 들고 눈을 찌르는 듯한 통증이 느껴지는 경우, 눈곱이 자주 생기는가 하면 이유 없이 잘 충혈되는 경우, 바람이 불면 눈물이 나고 밝은 곳에서 눈이 자꾸 감기는 경우, 이 중 3가지 이상의 증상이 나타난다면 안구 건조증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안구 건조증은 원인에 따라 2가지 유형으로 구분되는데요. 수분층에 이상이 생겨 눈물 생성이 부족한 유형이 있고, 눈물의 증발을 막아주는 기름층에 이상이 생긴 눈물 증발 과다형이 있습니다. 특정 봄철에 특히 많은 것은 아닙니다. 1년 내내 비슷하긴 합니다. 하지만 이제 봄철에 특히 이제 안구 건조증 환자가 많이 오는 가장 중요한 원인은 알레르기가 또 주된 원인입니다. 왜냐하면 봄철에 알레르기 결막염 환자가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에 알레르기가 있어서 계속 눈에 염증을 일으키게 되면 필연적으로 안구 건조증을 유발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봄철에는 확실히 알레르기로 인한 안구 건조증 환자가 많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반대로 안구 건조증이 있어서 눈물이 부족한 사람들은 똑같은 양의 꽃가루에 노출됐을 때 훨씬 더 알레르기 증세를 훨씬 더 심하게 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서로 물고 물리고 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봄철에 알레르기 결막염과 안구 건조증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현대인의 눈 건강을 위협하는 알레르기성 결막염, 안구 건조증에 대한 궁금증, OX 퀴즈로 알아봤습니다. 미세먼지 등 나빠진 대기 환경의 필수품이 돼버린 인공 눈물. 자주 사용하면 오히려 해롭다고 하던데 사실인가요? 네, 이 질문은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습니다. 네, 인공 눈물에는 크게 나눠서 2가지가 있는데요. 이런 병에 담긴 다회용 인공 눈물과 이런 일회용 제제에 담긴 일회용 인공 눈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다회용 인공 눈물에는 방부제가 섞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부제는 우리가 그 부패를 막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성분이긴 하지만 이 방부제 성분이 보통 안약을 하루에 6회 이상씩 한 2주 이상 사용하게 되면 방부제가 눈에 축적이 되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한 눈의 독성이 나타나서 눈의 충혈이라든지 여러 가지 독성 변화를 초래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하루에 6회 미만으로 사용하는 것이 가장 좋겠고요. 이런 일회용 인공 눈물에는 방부제가 없기 때문에 아무리 많이 사용해도 전혀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꽃가루, 황사 등 알레르기에 의해 가렵고 눈이 빨갛게 충혈되는 알레르기성 결막염. 혹시 전염되는 건 아닐까요? 네, 이것은 틀립니다. 알레르기 결막염은 절대로 전염이 되는 그런 질환이 아닙니다. 반면에 이제 봄철에 또 많이 유행하는 유행성 각결막염인 경우에는 이것은 전염이 되죠. 초기 증세는 알레르기 결막염과 잘 감별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전염이 된다고 이제 우리가 보통 오인을 많이 하고 있는데 알레르기 결막염은 절대로 전염이 되는 그런 질환은 아닙니다. 알레르기성 결막염과 안구 건조증이 시력 저하를 일으킬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원장님, 이거 사실이에요? 네, 이것은 맞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알레르기 결막염과 안구 건조증은 별거 아닌 거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것이 증세가 환자들마다 이제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이제 알레르기 결막염이 굉장히 심해서 오래되는 경우 혹은 이제 알레르기 결막염의 심한 형태가 있습니다. 굉장히 증세가 심하기 때문에 이제 각막 혼탁이라든지 아니면 원추각막, 그다음에 백내장, 심지어는 망막 박리까지 초래할 수가 있어서 이것은 시력을 심각하게 저하시키는 아주 무서운 합병증입니다. 평소 눈이 뻑뻑하고 자주 건조해져서 불편을 겪고 있다는 환자. 제가 예전에 라식 수술을 해가지고 눈이 평소에도 건조하거든요. 인공 눈물을 수시로 넣긴 한데 넣는 게 또 가끔 귀찮아서 빼먹고 잘 안 넣을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다른 뭐 방법이 있는지도 같이 여쭤보려고 방문했어요. 가로선이랑 세로선 중에서 진행 걸린 쪽 있으세요? 안구 건조증은 사람마다 원인이 다르고 그에 따라 치료 방법도 달라지기 때문에 정밀 검사를 통해 눈의 상태를 정확하게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상적인 우리 눈은 눈물막으로 덮여 있어 부드럽고 촉촉하게 유지되는데요. 3개의 층으로 구성된 눈물막 중 하나라도 제 기능을 하지 못하면 건조해지게 됩니다.
정밀 검사를 통해 눈물막의 기능과 이상 유무를 체크하게 되는데요. 각막 지형도 검사를 통해 눈물막의 안정성, 눈물막 지질층, 눈물 순환 정도, 결막 충혈도 등을 측정하게 됩니다. 다양한 검사를 통해 안구 건조증의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진단하게 되는 거죠. 눈물의 양을 우리가 정확하게 도구로 측정하는 게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증발형 안구 건조증을 보기 위해서 이제 눈꺼풀 기름샘이 있습니다. 마이봄샘이라고 그래서 보시면 이제 속눈썹 뿔이 있는데 보시면 이렇게 여기서 이제 윤활유 기름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건강한 사람들은 맑은 식용유처럼 이제 나오게 되는데 이제 건조증이 심한 사람들은 이제 이럴 때가 아무리 눌러도 나오지가 않고 이렇게 막혀 있다든지 짰을 때 막 치약처럼 굳어 있는 그런 염증이 있는 윤활유가 나오게 되는 경우에는 눈이 굉장히 쉽게 피로하고 건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마이봄샘을 특정 이제 촬영하는 검사도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눈 표면의 염증 인자를 측정하는 뭐 그런 다양한 방법이 진단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눈을 어떻게 불편하세요? 눈이 좀 평소에 건조한 것 같아가지고. 고배율의 현미경으로 눈을 확대해 관찰하는 세극등 현미경 검사. 각막과 결막의 건조 상태, 눈물띠의 두께, 각막이나 눈꺼풀 태의 염증 유무와 정도를 파악해서 안구 건조증을 진단할 수 있습니다. 특히 여성의 경우 눈화장이 안구의 건조한 상태를 악화시키기도 하는데요. 안구 건조증을 예방하려면 화장한 눈의 눈꺼풀 사이와 속눈썹까지 꼼꼼하게 클렌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누점 폐쇄법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눈물이 배출되는 누점이 이제 한쪽당 2개씩 있습니다. 여기를 이제 막아서 눈물 배출구를 막아서 본인 눈물을 최대한 보존시키는 아주 강력한 치료 방법입니다. 그래서 누점 폐쇄라는 방법이 있겠고요. 그다음에 전문 이제 닦아주는 그런 세척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닦아준다든지 최근에 이제 피부과에서 이제 피부 점 빼거나 그런 데 활용했던 이제 IPL Intense Pulsed Light라는 그런 치료인데요. 그것이 이 막힌 기름샘을 녹여주는데 아주 강력한 효과. 최근의 건조증 치료 중에 가장 강력한 치료법입니다. 수분 결핍형이든 증발형이든 모두 다 눈 표면에 염증을 유발을 하기 때문에 항염증 치료도 하면 도움이 됩니다. 최근 안구 건조증 치료에 활용되는 IPL 레이저 치료. 눈꺼풀 표면과 주변부의 레이저를 조사해서 고여있던 기름을 녹여주고 마이봄샘 기능을 정상화시켜주는데요. 보통 이제 한 번 치료할 때 한 5분 정도밖에 안 걸리고요. 보통은 3주 간격으로 한 3번 정도 시행하게 되고요. 아주 심한 사람은 막 10회 이상 받아야 되는 환자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2, 3주 간격으로 보통 한 3회를 하는 것이 보통 기본 치료입니다. 안구 건조증 치료를 위한 온열 치료. 눈꺼풀을 따뜻하게 유지해서 마이봄샘의 기름 분비를 돕고 이를 통해 눈물증이 안정화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굉장히 오랫동안 이게 지속됐을 경우 눈 표면에 이제 마찰이 증가하기 때문에 눈 표면에 상처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각막 미란이 생기고 그다음에 각막염도 생길 수가 있고 심한 경우에는 이제 각막 혼탁까지 유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시력이 심각한 시력 저하까지 초래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항상 병원에 아주 심한 경우에는 이제 병원에 와서 정확한 진단과 관리를 받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요즘 같은 봄철, 꽃가루의 미세먼지, 건조한 공기로 우리 눈은 알레르기성 결막염과 안구 건조증에 시달리기 쉬운데요. 평소 뻑뻑함, 눈시림, 통증, 충혈 등의 증상과 눈에 불편함이 있다면 안과를 내원해서 정확한 검사를 통해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손은 항상 청결하게 유지해주고 지저분한 손으로 눈을 비비거나 만지는 것은 피해주세요. 미세먼지나 황사가 많은 날엔 렌즈 착용을 피하고 되도록 안경을 착용해서 눈을 보호하는 것이 좋고요. 세수를 할 때는 따뜻한 물로 눈꺼풀과 속눈썹 주변을 꼼꼼히 닦아내시기 바랍니다. 아무래도 봄철에는 이제 알레르기 결막염과
안구건조증이 가장 중요한 대표 질환입니다. 일단 안과에 방문하셔서 원인을 알아서 자기가 이제 계절성인지 통년성인지 그런 원인을 정확하게 알아서 그것을 회피하는 것이 가장 좋은 치료 방법입니다. 자가 진단은 또 위험하기 때문에 증세가 이런 생활 습관을 개선을 해도 호전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제 다른 무서운 질환이 숨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안과에 방문하셔서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받고 이제 관리를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람의 눈은 매우 예민하면서도 소중한 기관인데요. 시력이 한번 떨어지기 시작하면 계속해서 나빠지듯이 눈에 생긴 건조함과 피로, 알레르기 증상 역시 한번 시작되면 악화되기 쉽습니다. 계절 탓, 환경 탓으로 가볍게 여기기보다 평소 예방하는 습관과 적극적인 치료로 소중한 우리의 눈 건강을 맑고 촉촉하게 지키시기 바랍니다.